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자 이게 처음엔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이론적인 부분으로 또 놓고 보면 뭐 그냥 이론 공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서블림 만들 때 최종적으로는 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이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능은 얘거든. 핵심적인 기능은 얘거든요.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객과 두 포스트를 얻기 위해서 HTTP 서블릿을 상속받는 거예요. HTTP 서블릿을 상속받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고 제네릭 서블릿은 서블릿을 또 구현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관계들을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요 서블릿의 이 양 옆에 있는 것들 보면, 자 여기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얘 또 중요한 녀석이고, 자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코프 객체 중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예,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뭔 소리 하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얘 지금 인터페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얘 혼자서 단독으로 뭐 객체 생성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없고, 당연히 인터페이스니까 이거를 이제 생성시켜 주는 애가 이쪽이에요. 예. 자, 서블릿 컨피그. 그러니까 이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스코프 중에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딱 그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 객체 공간 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그 객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이것과 비교되는 게 세션이죠. 세션. 예. 세션. SSION. 예. 자, 세션이에요. 세션. 자, 세션은 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개별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객체인데, 세션 같은 경우는 다 개인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인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개인만 쓸 수 있는 뭐 로그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을 때 사용을 하죠. 근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공용이에요. 다 공통으로 해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뭐 관리한다고 치면은 뭐 만약에 방문자 수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유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우리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갖다 놓고 쓸 수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이제 정보들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객체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쓰는 거야, 그거는. 맞죠? 걔도 다 개별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DB는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정적인 것들, 데이터베이스 같이 뭔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정적인 그런 객체들 담을 때도 여기에 담아서 써요. 모두 공유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션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스코프 객체가 원래는 이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이름이에요. 음. 갑자기 개명을 했어요. 그죠? JSP로 가면서 갑자기 개명을 했어요. 헷갈리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블릿 컨텍스트 그러면 서블릿에서 말하는 그 서블릿 컨텍스트가 JSP에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음. 자, 우리 JSP에서는 객체들을 다 이미 객체를 다 생성해서 준비를 시켜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그냥 세션.set 어트리뷰트, 세션.get 어트리뷰트, 리퀘스트.뭐 get 어트리뷰트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객체 이름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객체 생성하는 코드가 없이. 자, JSP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미 객체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객체명만 사용자한테 이제 알려준 거야.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그 객체명만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쓰면 되거든. 자, 이때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냥 쓰는데, 요즘 자꾸 재치기가 자꾸 나오네. 자,
뭐였지?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그 이름만 갖다 놓고 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뒤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블릿 컨텍스트 자 얘로 해가지고 생성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JSP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JSP에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리퀘스트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리퀘스트하고 그냥 나오죠. 페이지 컨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서블릿에 있는 객체들을 갖다가 이미 다 생성해 갖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약간 제가 그냥 컴퓨터를 항상 그냥 안 끄고 켜놓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안 쓰면 이게 좀 버벅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세션 같은 경우 이게 보면은 자 세션 하면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이제 자동 완성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 볼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세션인데 여기 보면 HTTP 세션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원래 타입이에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예, 보이시죠? 예, 객체명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선언을 해놓은 거고 사실 타입은 서블릿 컨텍스트,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가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이름인데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생성을 해놓고 그걸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예요, 얘.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새롭게 제가 지금 뭐 우기는 게 아니라 뭐 왜 야 사라져 뭐야 왜 이래? 원래 이제 태생이 원래는 야 왜 이러냐 오늘 엄청 버벅대네 이거 오늘.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그래도 저기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서블 컨텍스트. 자 그럼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죠? 아 원래 얘구나 어플리케이션이. 자 우리가 아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스프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단독으로는 안 되고 디펜던시 관계예요. 디펜던시. 자, 디펜던시. 그래서 의존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서블릿 컨피그 쪽에서 뭔가 생성을 해줘야 돼. 이 생성에 대한 거를 이제 얘 혼자 할 수는 없고 이 서블릿 컨피그 쪽에서 생성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서블릿 컨피그라는 인터페이스는 뭔가 이제 그 서블릿의 그 어떤 환경 설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또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블릿 컨피그에 보면은 여기에 get init parameter라는 메서드와 get 서블릿 contex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서 get init parameter는 그 서블릿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을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get 서블릿 컨텍스트가 바로 이 객체를 이제 얻어오는 거예요. 생성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메서드는 이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여기 config.get 서블릿 컨텍스트 하면 뭐 서블릿 컨텍스트를 얻어옴 있죠?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는 혼자서 뭐 생성해서 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config 쪽, 이 config 쪽에 있는 get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생성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크리에이트 관계라고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인터페이스가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있고 우리는 요 세 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뭐구나라는 거를 어떤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를 잘 봐야죠. 이렇게 되고 서블릿에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네릭 서블릿에서는 서비스만 빼고 다 구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HTTP 서블릿에서는 몽땅 다 구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상속을 받아서 쓰라고 어떻게 앱스트랙트를 붙여놨어요. 여기 있죠? 다 구현이 되어 있지만 앱스트랙트로 만들어서 상속 강요를 하겠다. 이거예요. 앱스트랙트 클래스에다 앱스트랙트를 붙이는 거 그러니까
꼭 반드시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추상 클래스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클래스 앞에다가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데 반대로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반드시 클래스 앞에다 앱스트랙트를 붙여야 돼요. 이것도 이제 추상 클래스의 이제 우리 스탠다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래서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내가 상속 강요를 하고 싶으면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만드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클래스는 단독으로 객체 생성을 못하죠. 예, 앱스트랙트가 붙였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 완성된 그 클래스가 아니라고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혼자서 단독으로 객체 생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HTTP 서블릿은 다 구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앱스트랙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new HTTP 서블릿이라고 생성을 못해요. 예, 반드시 하위에 어떤 클래스가 얘를 상속받아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써야 돼요. 상속받아서 얘를 객체 생성하면 얘도 쓸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쓰게 이제 상속 강요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를 그래서 상속 강요를 해놔야지만 얘를 정말 상속받아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요거 상속받아서 쓰라고. 그래서 여기에 구현된 두 겟과 두 포스트를 꼭 쓰라고. 이렇게 하면 A라는 개발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쓸 거고 B라는 개발자도 그렇게 쓸 거고 C라는 개발자도 그렇게 쓰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다 표준화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와도 다 두 개 두 포스트를 보는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유지 보수할 때도 원활하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 지금 제가 이 분홍색 박스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설명해 놓은 거 찬찬히 다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 다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다 이렇게 다 그걸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내용들이. 그래서 사용할 때는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두 개과 두 포스트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HTTP 세션, 리퀘스트, 리스판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JSP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쓰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다 우리가 구현해서 써야 돼. 예. 그런 불편함이 이제 좀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JSP에서 할 때보다 조금 귀찮은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예. 그냥 쓰던 것들을 내가 이제 막 다 선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서블릿이 이렇게 쭉 이제 나오다가 이제 9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스파게티 구조 JSP가 나옵니다. JSP. 예. JSP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스파게티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스파게티 패턴. 그래서 JSP에 몽땅 다 때려 넣는 거야. 뭐 JDBC건 뭐 그냥 HTML이랑 자바랑 다 JSP라는 그 파일에다가 다 때려 넣고 이제 거기다 이제 다 작성해 갖고 쓰는 거예요. 뭐 JSP라는 새로운 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좋다고 이제 거기다 이제 다 쓰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개발도 빠르고 좋아. 뭐 거기다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차식으로 막 짜는 거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쭉쭉쭉 짜고 막 이런 것들 사실은 개발하기는 빨라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유지보수라든지 뭔가 협업으로 나눠서 뭔가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분리를 하거든. 객체 지향을 해서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려면 파일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고 얘네마다 또 쓸 수 있게 뭔가 또 뭔가 생성하고 뭐 이런 뭐 준비들도 다 해줘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느려 사실 개발 속도는 그죠? 개발 속도는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딱 이런 거 변경해줘 그러면 하나만 고치면 되니까 수월하죠. 근데 절차식으로 짜면
이거 변경해줘 하면은 얘와 연결된 거 다 바꾸면서 올라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자, 어쨌든 개발 속도는 객체 지향이 좀 느릴 수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으로 해서 보면은 더 빠르긴 빠른 건데 그냥 쭉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예, 절차식으로 이제 쭉 막 개발하는 게 사실은 더 속도는 빠르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예. 막 해. JSP에다 다 때려놓고 하니까. 하지만 재사용성이 떨어지죠. 그죠? 예. 어디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계속 호출해 가지고 이렇게 재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한 페이지에다 그냥 쭉 쓰고 또 쭉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재사용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복잡해요. 예.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가니까 또 복잡하기도 해. 음. 자, 그래서 뭐 JSP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은 뭐 PHP는 사용자가 많으면 서버를 늘려야 하고 뭐 JSP는 뭐 이 객체 하나가 뭐 이제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대용량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데는 뭐 적합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JSP가 나온 배경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넣어 놓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에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스파게티 구조로 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었다. 어쨌든 JSP가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다. 스파게티로 해서 이제 했더니 막 때려놓고 했더니 음, 그런 이제 이슈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분리를 좀 하자. 그래서 세퍼레이션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해봤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MVC죠. MVC 그죠? 1. 예.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보면은 이 그림 이제 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JSP하고 서블릿 간의 그 좀 객체들을 좀 제가 매핑을 좀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보면은 우리 JSP에서 하던 거 세션,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다음에 기본 객체라고 해서 제가 아웃 객체, 뭐 익셉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애플리케이션 있고, 뭐 페이지, 뭐 컴피그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 객체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 중에 얘가 스코프 객체였죠. 이렇게 이 리스판스 빼고 이렇게 스코프 객체죠. 다시 리셋. 기본 객체 중에 얘네가 스코프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객체라고 해서 나머지 것들 제가 써놨던 거고, 그죠? 요거 보면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봤지?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되죠. JSP 정리에 가서 보면 여기 음, 여기 가서 보시면 예. 자, 이거 제가 그림 자꾸 이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와 세션과 어플리케이션 자, 이게 스코프 객체 공통 메서드로 얘네들을 다 똑같이 쓴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기본 객체가 또 이렇게 있다. 여기서 아웃 객체는 자바의 코드를 바로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시켜주는 뭐 그런 기능인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리스판스는 응답할 때 사용하는 객체 환경 설정 그다음에 뭐 예외 처리 뭐 페이지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이런 객체들이 이제 기본 객체인데 요게 서블릿으로 갔을 때 매핑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JSP에서 세션이라고 불렸던 게 사실은 HTTP 세션이고 리퀘스트도 원래 이름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뭐 이런 식으로 서블릿 강의하다 보면 막 이게 진짜 막 이거 뭐 이름 읽다가 지쳐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HTTP 세션,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컨피그는 서블릿 컨피그고 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서블릿 컨텍스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블릿에 있던 애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객체를 모두 얻어올 수 있는 객체에는 페이지 컨텍스트가 있다. 뭐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 어딨어? 여기다 안 써놨구나. 여기서 이렇게 놨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 객체 JSP에서 만들어진 그 제공하고 있던 그 기본 객체들이 JSP에서 정말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서블릿에 있던 거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조금 이제 가공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정의를 좀 재정의를 좀 해 놨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SP가 등장하면서 스파게티 구조로 작성을 하다가 스파게티 패턴으로 이제 작성을 하다가 이제 2000년도에 세퍼레이션 방식이 나오면서 뭐 나왔다기보다 이제 그런 패턴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좀 나누자. 그래갖고 모델, 그다음에 뷰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좀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이때 다오와 DTO 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다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 이런 쪽에서 그 다오에 있던 그런 자바 코드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JDBC 코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다오라는 클래스에다가 다 모아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뷰 쪽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모델과 뷰 컨트롤 이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제 세퍼레이션입니다. 예. 모델 쪽이 다오잖아요. 왜? 다오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DB 이제 쿼리를 날려서 뭐 결과 받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오는. 그래서 모델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JSP 여기서 이렇게 다오 쪽으로 해가지고 DB에 대한 그런 이제 작업들 이런 부분들만 분리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거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호출해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쓰는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세퍼레이션 방식, 세퍼레이션 방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세퍼레이션은 HTML 플러스 자바가 되는데 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뭐 액션 태그가 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세퍼레이션에서도 어쨌든 HTML과 자바가 섞여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션 태그가 이제 나오면서 이 자바 코드를 좀 줄여보자. 예. 그래서 우리 또 썼죠. 유즈빈, 셋 프로퍼티, 겟 프로퍼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써가지고 이제 자바 코드 줄여보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바 코드를 그래도 섞여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게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자바 코드를 뭔가 태그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액션 태그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능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써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뭐 이런 액션 태그가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얘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문법적인 거는 뭐 사실 뭐 찾아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왜 있는지, 뭘 목적을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헬퍼 뷰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기 편하게 자바 코드를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액션 태그도 한번 이렇게 봤고요. 여기 뭐 사실 뭐 여기가 액션 태그 뭐 정확하게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워낙 이제 기본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대략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유즈빈 셋 프로퍼티 겟 프로퍼티 있죠? 요 정도만 좀 사용하는 방법 좀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정말 몇 번씩 쓸까 말까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얘도 정리를 이제 했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은 이제 등장하는 게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것도 불편하네.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어지러운데 그러면 어쨌든 자 그다음에 2002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걸 또 센트릭이라고도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MVC 모델인데 그래서 사실 뭐 MVC 1, 뭐 MVC 2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냥 굳이 나누자 그러면 1, 2 뭐 이렇게 나눈 거지. 뭐 그냥 MVC는 MVC예요 사실. 그냥 MVC는 그냥 MVC 패턴인데 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분해 가지고 우리는
구분해서 JSP에다 만들었을 때 그냥 원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고 서블릿으로 들어갔을 때 MVC2라고 이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뭐 어쨌든 MVC는 다 MVC인 거고 그래서 이제 MVC 패턴으로 이제 해서 작성을 하는데 2002년 월드컵 우리 저기 이때 제가 군대를 이때 가가지고 군대 유격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보여준 게 어디야. 진짜. 자,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 그래서 MVC라고 하는 거예요. MVC. 그래서 MVC 패턴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보면은 이제 모델 쪽은 DB 관련된 거, 뷰라고 그러면은 화면 쪽에 대한 부분, 컨트롤이라고 그러면 이동 제어죠. 이동 제어. 그죠? 이동 제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영역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이제 하게 되고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봤죠. 저랑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연습할 시간을 좀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MVC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뷰에 있던 이제 자바 코드들이 다 컨트롤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퍼레이션 패턴을 MVC 패턴으로 바꿀 때 저런 작업들을 했죠. 그죠? 그래서 뷰 쪽에 있었던 자바 코드, 다오를 생성하는 코드라든지 파라미터를 전달된 파라미터를 이제 받는 코드라든지 뭐 get 파라미터 뭐 이런 메서드.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다 어디로 옮기느냐? 컨트롤러로 다 옮겼었죠. 그죠? 컨트롤러로 다 옮겨버리고 이제 다오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러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 쪽에서는 전혀 그 화면 쪽에서는 그 다오를 뭐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로지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객체를 받아서 출력해주고 뭐 이제 이런 작업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업무 분장을 더 확실하게 해준 거죠. 하지만 100% 자바 코드를 없애지는 못했죠. 당연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완전히 없애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뭐 DTO라든지 뭐 이런 리스트 이런 것들을 받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그걸 출력시켜주는 작업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부와 표현부, 그러니까 스크립트렛, 익스프레션, 자 이런 것들을 전혀 제거하지는 못했죠.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액션 태그와 커스텀 태그. 그 중에서도 커스텀 태그는 아무나 다 뭐 이리저리 뭐 아무렇게나 다 개발하면 힘드니까 표준을 정의한 JSTL. 그래서 커스텀 태그인데 표준 정의한 JSTL을 사용해서 액션 태그와 JSTL 이 두 개를 이제 병행해 가지고 자바 코드를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거 EL이 있어야 돼요. EL이 같이 도와주지 못하면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출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우리가 출력은 이 익스프레션 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얘를 사용하죠. 얘가 출력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출력하는 거 요거 있잖아요. 얘를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얘 자바 코드잖아. 그죠? 근데 자바 코드를 없애자고 등장한 게 액션 태그와 JSTL인데 얘를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바 코드를 걷어내기 위해서 JSTL과 액션 태그를 이렇게 딱 도입을 했는데 정작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애가 없는 거야. 얘밖에. 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또 자바 코드 넣는 거죠? 안 맞아.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얘랑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EL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기능도 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객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이름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꺼낼 때도 get 메서드, set 메서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불러주면 멤버 필드에 이름만 불러주면 꺼내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OGNL을 구현을 합니다. OGNL. 그렇게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진화한 거지. 그래서 EL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출력하는 것들 할 수 있게 이런 데다가 그래서 JSTL의 어떤 결과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EL을 통해서 받아서 뭔가 처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자바 코드를 완전히 걷어낼 수 이제 있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자바 코드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JSTL과 EL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해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몇 번 좀 이렇게 써보시면서 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도 이번 과정 들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처음에 과목이 이제 바뀔 때마다 처음에 조금 어쨌든 어 진입하는 뭔가 그런 진입할 때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그래서 약간씩은 아픔이 있는 거야, 그죠?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또 뭐 그러려니 하고 쓰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쭉 그냥 사용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JSTL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된 상태죠. 자, 헬퍼 뷰 패턴이고, 해서 이제 이 MVC 패턴을 해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04년 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MVC2 패턴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MVC는 그냥 MVC인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투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MVC 패턴을 해서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한계가 좀 또 와요. 뭔가 이제 흐름상 이제 뭔가 이제 더 발전해 가겠죠. 발전해 가면서 뭔가 또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됐든 뭔가 그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조금씩 더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JSP로만 하자니 얘가 뭔가 확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 지금 JSP로 이제 막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막 이제 웹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야 뭐 데이터베이스 쪽에 뭐 이런 뭐 저런 뭐 기능들 뭐 좋은 기능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이거 갖다 써봐. 아니면 또 뭐 어쨌든 뭐 또 이런저런 또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뭐 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놨어. 써봐. 근데 이게 다 자바야. 자바. 근데 뭔가 얘를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봤는데 이게 페이지가 JSP에다가 이제 컨트롤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연동하기가 되게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속을 받거나 뭐 이런 걸 하기도 되게 힘들고 뭐 뭔가 하여튼 그 자바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JSP 쪽에 JSP 쪽에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얘는 그러니까 뭐 얘가 뭐 클래스도 아니고 그죠? 뭔가 클래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정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익스텐즈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속받고 이게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지원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자바 쪽에서는 자바 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클래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쪽에서 내가 자바 파일들끼리 뭔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제 뭐 연동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서 하려면 이제 쉬운데 그냥 JSP 쪽에서 이제 딱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딱 코드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확장해 가지고 뭔가 그 막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좀 불편해. JSP는 그냥 JSP니까. 그죠? 이게 뭐 어떤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클래스가 되긴 하죠. 컴파일 이제 하면서 컴파일 되면서 뭐 a.jsp가 엔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바 코드 실행하려면 a 언더바 jsp 자바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파일로 변환되고 이가 이제 클래스로 이제 컴파일 돼가지고 자바 코드가 실행되고 그다음에 그 실행된 다음에 HTML로 다시 변환해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든. 이런 작업이 엔진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엔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파일로 바뀌긴 하는데 우리가 개발할 때 당시에는 그냥 JSP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바 파일들하고 뭔가 연계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확장 기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얘가 좀 불편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죠? 예. 뭔가 그냥 느낌은 오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JSP에다 하면은 어쨌든 JSP에서 하게 되면은 뭔가 그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예. 확장해서 뭔가 내가 뭘 만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런 코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러에다 모아놓긴 했는데 얘를 이제 자바 쪽으로 아예 그래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바 쪽으로.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컨트롤러가 어차피 뭐 다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불러다가 뭐 실행시키고 뭐 막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자바 파일로 차라리 서버 쪽으로 아예 넣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처리하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다른 자바 파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있으면 뭔가 확장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JSP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바 파일로 해서 아예 서버 쪽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넣어버립니다. 그럼 좀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스프링이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관련된 웹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뭔가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면서 얘네들과 뭔가 연계해서 확장해가지고 뭔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JSP 쪽에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서블릿으로 만들어서 자바 쪽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 있게 가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MVC2가 나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결국 MVC2가 JS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JSP 서블릿이 된 거야 이제. JSP 슬러시 서블릿 뭐 이런 서블릿 JSP 서블릿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냥 서블릿 뭐 JSP 뭐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블릿 JSP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서블릿도 하고 JSP도 다 같이 그냥 같이 섞어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블릿 JSP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2004년까지 왔네요. 자, 2004년까지 왔고 우리가 이제 2004년까지 온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제 계속해서 또 연습을 해 갈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서블릿이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서블릿이 등장한 게 아니라 서블릿으로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하는 패턴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액션 태그 말고 액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액션.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서블릿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분리를 시켜 이제. 더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얘는 이제 퍼사드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냥 앞단에서 이제 분기만 해주는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if문으로 우리 분기하잖아요. 그 if문으로 분기하는 코드들만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서블릿을 이제 실행시킬 거냐. 그래서 또 여기에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또 따로 또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서블릿으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마다 또 다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이제 이걸 안 쓰긴 하는데 그래서 더 분리를 시켜서 앞단에서 그냥 흐름만 제어하는 컨트롤러 놔두고 뒤쪽에서 정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처리들을 하는 이제 서블릿들을 또 따로 다 쭉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더 세부적으로 더 분리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따로 이제 분리 1, 2화 요게 이제 7가지 그 기능들인데 이게 2가지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놨다는 얘기예요. 나눠 가지고 이쪽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뭐 이걸 이제 뭐 멀티 서블릿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분기하는 이제 컨트롤러가 따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가지고 필요한 서블릿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쓰는 방식인데, 이게 좀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바뀌는 게 이제 스프링 MVC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연습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스프링에서 이제 비슷하게 가요 이게. 근데 이걸까지 중간에 굳이 이제 뭐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제 MVC 패턴으로 가면서 이런 형태로 더 분리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패턴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뭐 스트러치라고 있는데 뭐 이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하면서 뭐 EJB도 있고, 그다음에 더 가면은 이제 뭐 스프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됐죠. 예, 표준 어떤 프레임워크로 해서 SI 쪽에서는 이제 이 스프링을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또 트렌드는 또 이제 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규모가 큰 거에 이제 맞는 거니까,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또 안 맞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또 만들어 가고 뭐. 그래서 보면은 뭐 파이썬도 요즘 보면 파이썬 개발자들도 많이 찾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이제 좀 더 다양화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의 스프링으로 거의 많이 이제 했었죠. 특히나 관공서 이런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 스프링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정부 사업들이 다 보면은 거의 이제 그 개발 업체들이 다 그 정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많이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개발 가능한 이제 그런 개발자들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역사별로 해가지고 흐름별로 해서 한번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발전되면서 2004년, 2005년 요 시기에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MVC2 패턴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예. 자,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별거는 없는데, 보면은 자, MVC2로 만들게 되면 컨트롤러가 이제 서블릿으로 해서 자바 파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야 돼요.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코드들은 이거 그대로 비슷해요. 비슷하게 다 들어가고 분기 형태로 해서 하는 거 똑같이 들어가고요. 다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런 세션들 있죠. 리퀘스트도 그렇고 세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이지 이동할 때 포워드 하던 거 있죠. 페이지 컨텍스트 점 포워드, 이런 것들을 JSP에서 쓰던 것처럼 못 써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리퀘스트는 원래 HTTP 서블릿 리퀘스트고, 세션은 HTTP 세션이고, 어플리케이션은 서블릿 컨텍스트고, 뭐 이게 다 원래 그 객체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생성하는 코드도 우리가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객체를 구해오는 코드들. JSP에서는 다 객체를 구해서 제공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저런 객체들을 쓰려면 우리가 직접 구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하는 코드들이 좀 몇 개 추가가 돼요. 그리고 페이지 이동할 때 페이지 컨텍스트 점 포워드 했던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뭐가 좀 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거에서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객체에서 이 포워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실행돼 가지고 이제 구현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일단 이걸 만들기 전에 서블릿을 어떻게 만들고 뭐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MVC 패턴 2로 바꿔 봐야겠죠. 자, 예.